네. 상황을 정리하자고 해보면요. 이 사건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거처에서 불법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다가 검거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2월에 부임한 이후 대북 심리 전단 조직들을 전원 활용해서 4년 내내 정치 현안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결국은 우리의 작년에 너무나 중요했던 대선까지 개입했던 상황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재판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북 심리 전단은 3팀의 12파트, 각각 4개 파트에서 3팀의 12파트를 꾸려서 여론 조작 전면에 나섰었고 매우 조직적으로 각자가 분담해서 어느 팀은 어느 파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를 분담하고 또 어디는 트위터를 분담하고 그리고 이 사건 관련한 김하영은 3팀의 5파트에 소속이 돼 있는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실제로 그는 그 파트의 한 팀원일 뿐이고 그 안에 실제로 파트장은 이규열 팀장 아래 이환주 국정원 직원, 김하영 국정원 직원, 그리고 민간 조력자인 이정복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4사람입니다. 그 4사람은 국정원에서 명령한 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인터넷상의 중소 사이트들을 전면 확인하고 그 안에서 여론들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그 사건이 발견된 이래 철저히 수사를 방해해왔고 가능한 한 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실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4월 17일 검찰 송치된 이후 검찰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할 때까지 그 모든 국정원 심리 전단들이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이환주, 이규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이 했던 대형 포털 사이트든 트위터든 일제히 달려들어서 자신들이 한 행위를 지웠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분도 계시고 모르고 동조한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알고 있는 의도에 이용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김용판 재판과 그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그것을 포착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모든 댓글들이 다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트위터 상으로는 수천만 개의 글들이 수천만 회 이상으로 리트윗되고 대북 심리전단의 트윗 전담 20여 명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대장 계정과 쫄병 계정과 심지어 봇 계정과 그리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일정한 주기가 되면 자신이 단 댓글들을 자동으로 지워주는 그런 서드파티 앱까지 활용하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자, 김하영이 3팀 5파트 이규열 파트장 아래 조직적으로 한 일이 뭡니까? 오늘의 유머 사이트만 보죠. 보배드림, 뽐뿌 이런 중소 사이트를 국정원의 대북 심리전단에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입했는데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그들이 한 것은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댓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게시판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면 반대를 4번만 해도 그 글들이 베스트 게시판에 아예 평생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하면 10개의 추천을 하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고 100개의 추천을 받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갑니다. 일반 글일 때는
그것이 노출되는 빈도는 10명도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면 10,000명에서 50,000명, 그리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면 심지어 100만 명까지 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규열 파트장의 지시 아래 김하영 직원이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여기 계신 분석팀께서 분석하신 노트북 안에 그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성향을 분석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장에.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한 짓은 4,000회가 넘는 추천과 반대 행위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올라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전혀 다른 아이디로 6개 이상의 반대를 올립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죠. 그 명의인을 확인해 봤더니 이환주, 이종복, 이규열. 이환주, 김하영, 이종복. 심지어 이종복 혼자 자신이 글을 쓰고 자신이 셀프 추천합니다. 자, 대북 심리전의 역할이 대북 주민들의 동질성 회복이라고 남재준 원장이 기관보고 때 말하셨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네. 사전 예. 질문을 합니다. 예. 네. 잘 맞춰서 상황을 주셔서 설명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한 일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추천 몇 개와 반대 4번을 하면 그 모든 상황을 다 유린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베스트 테러라고 해서 대선이 직면할 때 그들은 신변 잡기, 요리, 그 모든 것들을 신변 잡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추천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스트 게시판과 베스트 오브 게시판에 자신이 한 행위가 박근혜 후보에게 그리고 여당에게 그리고 정권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리는 겁니다. 전부 신변잡기, 요리 이런 걸로 다 메꿔서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행위인데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국정원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찰과 연계해서 이 사건을 10개월 이상 내내 축소, 은폐, 조작해 왔습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셨습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재 증인. 예. 네. 저는 신동재 증인이 김하영과 500통 이상의 통화 내역이 있었으나 실제로 김하영과 사귄다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맞죠? 그 당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김하영과의 관계가 그런 의미인 거 맞죠?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예.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증인으로 한 번도 소환하려고 고민해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사적인 관계일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신동재 증인이 이 사건, 김하영이 처음 사건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정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당시에 2014년 11월 초에 김하영이 자신의 변호인 사무실에서 이정복과 또 이규열과 파트장과 그리고 또 한 사람과 함께 경찰에서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간 적은 있는데 그 은폐에 대한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거기 계셨죠?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 간 계기는 저희 사촌형이 그 여직원을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갈 수 있겠냐, 같이 가자고 해서 저는 그 자리에 갔던 거고, 그냥 그 단순히 사촌형이 누굽니까? 그 이정복입니다. 사촌형이 이정복이죠. 자, 그 당시에 수서경찰서는 이정복에 대한 혐의를 2012년 12월 27일 경부터 확보를 했고, 그날 바로 이정복의
사무실을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권은희 증인 맞죠? 네. 그랬는데 그래서 경찰이 이정복에게 참고인으로 출두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부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신동재 증인 그 즈음에 어디서 근무하셨죠? 개포파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수서경찰서. 개포파출소가 수서경찰서죠. 그리고 2월 28일에 다시 발령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발령받았습니다. 2월 18일에는 수서경찰서 내로 발령받으신 거 아닌가요? 경무로. 아닙니다. 제가 서울청, 경남청에 있다가 서울청 전입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업무 지원 형식으로 지방청 본부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일단 소속은 수서경찰서 경무과로 돼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호인도 자신이 어떤 사건에 계류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소재를 얘기해 주지 않고 또 있는 사실을 없애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범죄 행위입니다. 위증죄 교사, 위증교사나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죄. 그런데 신동재 증인이 수서경찰서의 개포 파출소에 근무할 그 당시 수서경찰서에서는 이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국민적 대관심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정복의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모두들 분주하게 사찰에 가서 소재를 파악하려고 출석 요구서 2회, 문자 메시지, 온갖 일을 하고 있을 때 신동재 증인은 수서경찰서에 이정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소재라도 얘기해 드린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이정복 씨가 주민번호를 빌려줬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참고인이라는 그러면 사실도 대책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실제로 검찰에서 재판에서 이규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증언했고 확인해 보면 다 자료가 나옵니다. 이규열은 김하영이 파트 1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철저히 유린하는 그 현장의 주책임자로 파트장으로 근무했고요. 2012년 12월 11일 김하영의 사건이 발각되자 그 현장에 직접 가 있었고요.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하영과 이규열 스스로 이규열이라는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허위 진술을 하기 전에 대책회의를 모은 이규열과 이종복과 김하영이 모여서 김하영의 핸드폰 안에 이규열에 대한 통화 내역을 다 삭제하고 그 모든 관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언들을 맞추는 그 대책회의에 현직 경찰이 그것도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수서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이 참가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본인의 신동재 증인에 대한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9월 30일 원세훈의 변호인께서 이규열에 대해서 신문을 하시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자, 신동재 증인. 예. 오늘 이전에 여기 관계자, 이 사건이 얼마나 10개월 내내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라도 얘기한 적 있습니까? 본인이 이정복의 사촌 동생이고 김하영과 사적인 관계, 사생활에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사적인 관계이고 이정복이 그렇게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그 사촌형이라 알고 있었고 그 대책회의에 참석했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그거부터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네, 그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네.
제가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었고, 네. 워낙 이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서에서 보안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형이 사촌 형이 참고인이라는 것도 저는 잘 몰랐었고, 그리고 아까 대체 회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그 여직원을 만나러 가는 자리고 그냥 안부를 묻는 자리로 알고 갔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있다가 먼저 나왔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여직원이 김하영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알고 알고 갔었어요. 가셨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여직원을 만나는 자, 걸로 알고 이제는 왔습니다. 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500통 이상의 통화 내역을 통화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김하영. 그게 500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아니, 내용을 그러면 예, 김하영과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소개팅으로 알게 됐습니다. 소개팅으로.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섬 의원님, 예, 질의가 계속 많이 진행됐으니까요. 네, 일단 우리 김현 의원님 질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 중에 상당히 진짜 사적인 부분까지는 또 추후로 다른 좀 네? 다른 데서 확인해 주시던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